자, 두 번째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함수를 공부할 거고,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유리식이라는 게 뭐고, 유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유리함수,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테마는 이제 유리함수의 태초의 상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공부할 때든 무조건 그 함수의 태초의 상태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 그걸 완전히 개박살 내놓은 상태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태초의 상태가 무엇이냐? 맑고 깨끗한 상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를 이제 태초의 상태라고 부르는데, 유리함수가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있잖아. 즉 x랑 y가 있을 때 그때 분모에 뭐가 있으면, 분모에 x가 있으면 그걸 유리함수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 다루는 유리함수는 이런 것까지 다루진 않는다고. x제곱 플러스 2x분의 1 요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유리함수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거 다루지 않아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과를 가게 되고 미적분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얘를 그리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유리함수를 다루지 않고요. 딱 하나, y는 1차분의 상수, 요것만 다룹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다루는 거야.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일단 여기 있는 a가 0보다 뭐 할 때랑, 그치?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져요. 그러면 0일 때는 선생님 왜 다루지 않아요? 야, 이 자식아, 얘가 0이면 그냥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는 다루지 않아요. 그럼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이랑 y축을 딱 그려놓고요. 오케이? 자, 이거 먼저 해볼게요. a가 양수일 때 먼저 해볼게요.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x에다가 여러분들이 플러스의 값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출력되는 y값도 무슨 값이 돼야 돼? 그치? 플러스 값이 돼야 돼요. 즉, 이 그래프에서 a가 양수면, 그쵸? x가 플러스일 때 y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1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로 x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음의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마이너스란 얘기니까 이렇게 3, 4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의 개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쌍곡선의 모양이다. 요게 바로 이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의 유리함수, 태초의 상태 그래프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정확히 이야기하면 얘가 쌍곡선이야. 쌍곡선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쌍곡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정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지금 선생님이 x가 플러스인 쪽과 x가 마이너스인 쪽, 요거 둘만 생각했지 x가 0일 때를 생각하진 않았죠?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 왜? 분모가 0일 때는 이 값이 출력이 안 되거든. 그래서 x가 0인 곳, 즉 y축에서는 어떤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말한 것 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2번이 초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점과 직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각각 대칭인 쌍곡선이다. 그냥 쌍곡선이 아니라 대칭 쌍곡선인데,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주어진 식 자체가 요렇게럼 생겼거든? 오케이? 요렇게럼 생겼어. 다른 말로 이제 f의 x가 x분의 a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식으로 보여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x분의 a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f의 x와 f의 마이너스 x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무슨 차이가 있다. 그치? 부호 차이가 있다.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함수 방정식. 함수 자체가 기함수다. 즉 원점 대칭 함수다. 스스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이 매칭이 되고요. 매칭이 되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만약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해봐. 근데 얘는 이미 스스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다 대칭을 해도 뭐야? 일단 자기 자신이 되겠죠.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대칭성, 첫 번째가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y는 x, 그리고 세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인데 이것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fx라는 이 식을 잘 봐요. 됐죠? 얘가 요렇게럼 생겼거든? 그리고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y는 x에 대해서 한번 얘를 대칭해 보는 거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x랑 y의 역할이 바뀌죠,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y는 하고 이쁘게 정리를 하면 다시 자리를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x분의 a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로 넘어오는 과정은 내가 지금 식을 이쁘게 정리하는 과정이었고,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은 얘가 바로 y는 x에 대해서 지금 내가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본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대칭 이동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되잖아. 즉 그 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자체가 스스로 y는 x에 대해서 뭐야?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y는 x에 대해서 얘를 뒤집어 봐요. 대칭 이동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y는 x에 대하여.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가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자면 바로 이게 대칭성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성, y는 x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성,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성. 선생님이 식들로 이렇게 좀 보여줬고, 요거는 뭐 굳이 식으로 안 보여줘도 여러분들 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점근선. 이 그래프가 y축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y축이랑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쵸? 그럼 이 그래프가 점점 계속 올라가는데 y축이랑은 절대 만나지 않고 y축이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가는데 y축이랑 만나진 않고 한없이 y축에 가까이 가는 거야.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같은 원리야. 얘가 계속 감소를 하긴 감소를 하는데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x축이랑 만나지도 않거든? 그래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x축이랑은 절대로 만나지 않고 점점 x축에 가까워지거든? 그래서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태초의 상태, 지수함수의 태초의 상태는 일단은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본 점근선, x축과 y축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놈을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요 놈도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이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다. 그치? 0,0이다. 요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0,0인 요 함수를 사람들이 유리함수의 태초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지금 K가 0보다 클 때, 선생님은 A라고 썼는데, 아무튼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존재한다. 요거 이제 설명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A가 음수일 때 요거 한번 해보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A가 음수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X가 플러스가 되면 Y의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쵸?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즉, 이 주어진 그래프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X가 플러스일 때 Y가 마이너스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쪽에 존재한대요. 됐죠? 4, 4분면에. 그럼 반대로 X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Y의 값은 되려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X가 음수일 때 Y 값은 플러스. 다른 말로 2, 4분면. 2, 4분면 여기에 존재하게 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 역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정의역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 그 다음에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y는 x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점근선은 x축과 y축이고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다. 태초의 그래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아주 유리함수의 태초의 상태를 완벽하게 분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 반대로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저걸 외우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답을 내는지 보여줄게요. 됐죠? 자,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y는 x분의 1을 그리래.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끼리 그냥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태초의 유리함수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0,0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야.
됐죠? 그래놓고 여기가 몇 콤마 몇이기, 여기가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요렇게 1번 그래프로 그려주면 돼요. 요걸 난 1번 그래프라고 불러요. 요런 거를 이제 2번 그래프라고 할게요. 요렇게 2번 그래프.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죠? 완벽하죠? 자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y는 x분의 1이랑 y는 x분의 1을 동시에 그려달라는 문제가 있어. 됐죠? 자 그럴 때는 그냥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얘도 역시 플러스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얘가 x분의 1인지 얘가 x분의 1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 그쵸? 그럴 때 그냥 대입하면 돼요. x에다가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 1을 쿡 집어넣으면 출력하는 함수값이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잖아요. 그쵸?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x에다 1 넣어보는 거야. 그럼 1 넣어보면 얘는 1을 출력할 것이고 얘는 뭘 출력해? 2를 출력하겠죠? 얘가 더 큰 값을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큰 값을 출력하고 있는 이 하얀색 그래프, 얘가 바로 y는 x분의 2고요. 됐죠? 이 빨간색 그래프, 작은 값을 출력하고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x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을 대입하면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그리고 몇 번 해보면 그냥 이거 외워진다. 그쵸? 크면 클수록 점점점 더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게 바로 태초의 유리함수 그래프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A가 플러스인 경우와 A가 마이너스인 경우만 생각해서 1번 그래프인지 2번 그래프인지만 알면 되고, 여기 2번에 써있는 대칭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태초의 상태를 공부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뭐 하겠니?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할 거 아니야? 첫 번째 이제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유리함수가 다음과 같이 살고 있다. 자, 얘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쵸? x분의 k라는 태초의 유리함수를, 요 그래프를, 그쵸? 눈에 보이는 x자리에다가 x-p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q를 더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y는 x-1분의, 쉽게 요거 한번 그려보자. 그럼 선생님 얘를 먼저 그리고 싶으면 y는 x분의 1을 먼저 그리면 되죠. 아주 잘했습니다.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1번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몇 콤마 몇이야 이게? 0,0이니까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요 여기다가 1 만들어 놓고 점근선에 옮겨지겠죠. 이렇게 1을 만들어 놔야겠네요 선생님. 잘했어. 그렇잖아. 이 그래프를 통째로 1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점근선도 옮겨지겠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네요. 틀린 건 아니야. 이게 평행이동의 정보지. 이게 평행이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맨날 얘를 그린 다음에 맞아? 다시 얘를 옮겨서 그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지금 이 주황색 그래프만 필요한 건데 항상 이 흰색 그래프를 그리고 옮긴다고? 이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그래프 그릴 때 x축이랑 y축 그린다고 했어? 안 그린다고 했어? 웬만하면 안 그립니다. 문제에서 요거 하면 그려주면 돼. 하지만 얘는 지금 x축, y축을 그려놓고 나서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x축, y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점근선이에요. x축, y축이 아니야. 그러면 원래 요놈은 몇 콤마 몇이? 0,0이 점근선의 교점이었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1번 그래프로 생겼던 건데 지금부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거 전체를 잡아 뜯어서 1만큼, 2만큼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만 살살살 바꿔주면 돼요. 얘를 몇 콤마 몇이라. 그렇지. 2,2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그냥 바로 끝나요. 그러면 이 점근선이 y가 2인 놈들을 모아놓은 거고 이 점근선이 x가 얼마인 놈들을, 그치? 1인 놈들을 모아놨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0,0 x축 y축을 안 그리면 불안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x축 y축을 지금 그리면 돼.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어서 x축 y축을 꼭 그려야 된다면 x에다가 0을 시원하게 집어넣습니다. x에다가 0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0 집어넣으면 얘가 출력하는 값이 뭐냐면 0,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0,1을 지나는 그래프거든. 그럼 얘가 0,1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얘가 1,2잖아. 그러면 0,1이니까 여기에 0,1이 있는 거예요. 지나는 점 하나, 0,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0,1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축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그치? Y축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X가 0일 때의 상황이니까. 됐죠? 그럼 얘가 0,1이면 0,0은 어디 있겠니? 0,0은 요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0,0을 찍어놓고 십자가를 만들어주면 X축, Y축을 세팅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주면 X축, Y축을 먼저 그리게 된 거야. 나중에 그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 X축, Y축을 제발 그만 좀 그리세요. X축, Y축 그리지 않고 그냥 그래프만 그리는 거야. 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하나 꼽자면 바로 십자가, 점근선이거든. 이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십자가를 먼저 그려놓고 그래프가 1번 그래프인지 2번 그래프인지를 판단해서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꼭 X축, Y축을 그려야 된다면 0,0을 찍어서 거기서 십자가를 만든 게 X축, Y축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그려서 평행이동을 해서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먼저 그려놓고 뒤에 있는 배경만 살살살 바꿔준다. 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2번은 그냥 2번 내용은 뭐 같은 얘기죠. 정의역은 P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Q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점근선의 교점이 P, Q로 바뀌기 때문이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태초의 상태를 공부했으면 평행이동까지도 알아냈다. 그럼 뭐 대칭이동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네요. 아, 이거 빼먹었다. 미안. 네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제 PQ, 점근선의 교점이 PQ라는 걸 알았는데 아까 전에 그렸던 그래프를 잠깐 보면 여기가 이제 1,2고요. 그쵸? 그래프가 1번 그래프였으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놈 자체는 원래 0,0을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태초의 상태가 가지고 있었던 대칭성을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스스로 점대칭이에요. 됐죠? 그리고 나서 아까는 Y는 X 대칭이었는데 그 Y는 X 대칭이라는 말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아무데나 그리면 안 되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울기가 1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되기 때문에 이런 직선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뭐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 가끔 나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요 점근선의 교점이랑 가장 가까울 때의 점이 언제니? 이런 거 물어볼 때 있단 말이야. 가장 가까울 때. 지금 그림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길이보다 누가? 그치? 이 길이가 가장 짧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이 길이가 언제 가장 짧냐 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교점 여기서 가장 이 길이가 짧다는 걸 그냥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얘를 연립해서 이 점을 찾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 말 나온 김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찾고 싶잖아. 그러려면 이 곡선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곡선이 y는 아까 전에 x-1분의 1, 자 플러스 2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도 저 구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요. 1,2를 지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선생님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 둘을 연립하는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점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 오면 됐죠? 이 점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 오면 이 상태로 풀지 않고 태초의 상태로 풉니다. 태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 상태였잖아. 그치? 태초의 상태는 여기가 몇 콤마 몇이고 0,0이고 얘가 y는 x분의 1일 때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1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였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둘을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푸는 것과 이 둘을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바로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x는 x분의 1이 나와서 x제곱이라는 놈이 1이 나와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점의 좌표가 1,1임을 알 수 있고 당연히 반대쪽의 좌표 마이너스 1,1인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선생님 이 점은 어떻게 구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저 점이니까 굳이 뭐 이 점을 구하고 싶으면 몇 콤마 몇? 그치? 3,3이다. 아 3,3? 3,3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죠?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미친 거 아니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 길이 구해달라는 문제도 있어. 그럼 사실 이 점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냥 우리 이 길이 구하고 끝냈으면 되는 거지. 이 길이가 이제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서의 상황을 물어보면 만약에 계산을 하기가 좀 빡셀 수가 있어. 지금 얘처럼 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빡세. 그럴 때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원상복구 시킬 필요 없이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태초와 평행이동을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잘해주기만 하면 문제 푸는데 계산이 되게 쉬워질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을 잠깐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대칭이동 중에서 조금 유명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그게 바로 이제 역함수죠. 우리가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그게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럼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있나요, 선생님? 네, 유리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굳이 구해보면 잘 봐.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가 있었는데 그놈의 역함수를 구해보자고. 근데 그놈의 역함수는 아까 했어요. y는 x의 위치를 바꿔 역할을 바꾸니까 x는 y분의 k가 되는데 얘를 가지고 y는 하고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하려면 둘이 다시 자리를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x분의 k가 돼요. 이렇게. 난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식을 정리한 것 뿐이거든. 그랬더니 다시 자기 자신이 됐대. 얘 스스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날 이 그래프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y는 x에 대해서 신나게 대칭이동을 해도 그래도 자기 자신이란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오케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끝. 어떤 유리함수가 x분의 k일 때 그놈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왜?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칭성,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바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fx는 이게 x분의 2였대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태초의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x분의 1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얘를 평행이동하겠대.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대요. 그러면 요놈의 역함수를 다이렉트로 바로 구합니다. 바로 구해보면 반대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y랑 x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x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얘가 y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역함수 자체는 그 평행이동의 정보까지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의 정보만을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식으로 써놓은 거야. 태초의 fx를 n만큼, x쪽으로 n만큼, y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의 역함수는 태초의 역함수에서 평행이동의 정보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역함수는 x와 y의 역할이 바뀐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평행이동의 정보까지도 다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놓은 것 뿐이고, 자, 이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야. 얘의 역함수는 얘다. 이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가 말할 수 있어야지. 태초의 상태의 유리함수는 스스로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함수가 곧 자기 자신이 된다. 근데 만약에 평행이동이 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태초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해놓고 평행이동의 정보만 바뀌면 되니까 그냥 PQ의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그냥 바뀌는 수준이지. 점근선의 교점이 그냥 바뀌는 수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굳이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 개념이 좀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개념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쌤이 책에 너무나도 많은 개념을 써놔가지고 이거 선생님 도와주시는 조교쌤이 판단을 해요. 우리 수강쌤이 이거는 뭐 내가 굳이 PPT로 안 만들어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겠지. 그런 엄청난 판단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하라는 것만 난 합니다, 일단. 근데 이제 그분도 사람인지라 나와 이게 의견 차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런 걸 대비해서 의견 차이가 있어도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널 믿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네요. 멋대로 하는 게 아니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내가 여기다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를 만났을 때,
자, 요렇게 예쁘게 써 있으면 너무 좋잖아. 그치? 딱 보자마자 태초의 상태가 x분의 3이라는 걸 알고요. 그래프도 빛의 속도로 그릴 수 있고, 맞죠? 그 다음 역함수도 재빨리 구할 수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 유리함수를 이렇게 안 줍니다. 유리함수 자체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통분해서 줍니다. 통분하면 얘가 이제 2x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이니까 2x 플러스 1 이렇게 1차분의 1차의 형태로 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방금 선생님이 힌트를 줬는데 이걸 통분한 게 얘면 얘를 무슨화시킨 게, 그렇지, 대분수화시킨 게, 이걸 대분수화시킨 게 바로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재빨리 1차분의 1차를 대분수하는 방법은 유리식의 계산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1차분의 1차를 대분수화시킬 때는 너무 쉽다. 참 여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분모에 있는 x-1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 나서 x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마이너스 2였는데 얘가 플러스 1이 되고 싶으니까 뒤에다 3을 더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트 공식을 한 사발이 두 사발이 써주면 얘가 이제 2 플러스 x-1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대분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럼 결국 얘가 이게 돼서 이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1차분의 1차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대분수화가 쉬워서 이렇게 대분수화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 방법 말고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방법 말고 그냥 이 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진짜 내가 알려주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조금 쉬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그리기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얘를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이 십자가의 교점을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식만 보고 하는 방법은 분모가 0 되는 값을 생각합니다. 분모가 0 되는 값 얼마죠? 1.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 놓고 나서 y값, 점근선의 교점의 y값은 x 앞에 있는 개수들만 가지고 분수 처리해 줍니다. 그럼 여기 1이 생략된 거고 1분의 2니까 여기에 2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만 빠르게 찾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x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분수 처리한다. 그게 바로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실제로 똑같죠? 1, 2.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여기 2잖아요. 여기 2니까 1번 그래프니? 그거 아니야. 여기가 2지만 실제로 태초의 상태에서의 요 자리에 들어가는 놈은 3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랑 얘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 놈은 요 놈한테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대분수화를 시켜야겠죠. 근데 대분수화를 시키지 않고도 이 그래프가 1번 그래프인지 2번 그래프인지만 판단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나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이용하면 돼요. 지나는 점을 통해서 이 그래프가 1번인지 2번인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지나는 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지나는 점이 x에다가 0 집어넣는 y절편이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 얘가 마이너스 1을 지난단 말이야. 그럼 0,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찍어보면 얘가 1,2니까 0, 마이너스 1이 한 요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야 되거든. 그러면 2번 그래프로 생기면 절대로 얘를 지날 수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1번 그래프로 생겨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대분수화를 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빨리 그래프만 그리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다.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점근선의 교점이 1,2고 맞죠? 그게 1번 그래프인지 2번 그래프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지나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가지고 그쵸? 그게 1번인지 2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더라. 근데 이 방법이 더 훌륭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대분수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대분수화가 안 되는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위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 문자들이 좀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분수화를 시켰을 때 조금 계산이 힘든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요 풀이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다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완전 개박살 냈다고 보는 거지.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냐면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만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일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다 써놨어. 이거 보고 그냥 설명할 건데 일단 그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태초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1번 그래프를 설명할게. 1번 그래프로만 설명할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니까 일단 점근선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1번으로 생겼다. 근데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대.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 놓고 나서 어떤 그래프와 y는 뭐 이렇게 요런 유리함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 아니면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을 구해주세요. 아니면 얘네들이 안 만날 조건을 구해주세요. 뭐 그런 문제를 풀 때의 상황이야. 그럼 일단 얘는 1번 그래프 맞죠? 그쵸? 점근선의 교점이 1,2인 1번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얘 잘 보니까 K를 몰라서 정확히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걸 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때의 상황이다를 풀 수 있잖아. 근데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해서 이 둘을 갖다고 놓고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 거거든. 두 놈을 갖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x-1을 곱했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k 플러스 1x가 되고 그리고 상수항 마 k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 되고 얘가 이제 2x-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걸 마저 이렇게 넘겨주면 얘를 넘길게요. 얘를 넘기면 x의 제곱이 되고 얘가 넘어가면서 이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아니죠? 이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선생님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잘 보면 선생님이 접한다에서만 판별식을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만 판별식을 이용하고 있죠. 나머지 경우에는 접할 때보다 y절편이 커진다. y절편이 접하는 두 경우 사이에 있다. 접할 때보다 y절편이 작아진다. 즉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해놓고 나머지 경우들은 이동을 시켜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하게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 2차 함수가 아니었어. 2차식이 아니었단 말이야. 얘를 가지고 식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2차식을 만들어낸 경우죠. 자, 여기서 판별식 D를 써도 돼. 판별식 D를 쓰긴 쓰는데 딱 한 경우만 쓰는 거야. 뭐 할 때? 접할 때. 그러니까 접할 때만 판별식 D를 쓸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신났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판별식 D는 얼마다? 0이다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해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하려고 해도 접할 때가 언젠지를 구합니다. 이렇게 접할 때를 구했더니 이때가 K가 3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이때가 K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됐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이때의 상황보다 K값이 점점, K값이 Y절편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K값이 점점 뭐한다? 커진다. 맞아? K값이 3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K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뭐야?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해놓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안 만날 때는 지금 요 사이에 있을 때죠? 이렇게 사이에 있을 때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연의 일치로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로 맞을 수도 있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작다는 정확히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다룰 때만 쓰는 거야. 식변형을 통해서 2차 함수가 나왔다고 신났다고 판별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판별식은 D는 0이다. 그러니까 접할 때만 쓸 수 있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음 단원에 무리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다룰 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판별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접할 때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다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하든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하든
안 만날 때를 구하든 전부 다 접할 때의 상황을 먼저 구해놓고 그 뒤부터 직선을 움직여가면서 조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으로 출력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2차 방정식이 나왔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판별식 D는 0이다만 씁니다. 아시겠죠? 접할 때 구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통해서 답을 내줘야 돼요. 아시겠나?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것도. 지나는 점이 일정한 직선의 경우 얘도 마찬가지야. 지나는 점이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y는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몰라요. 기울기를 모르고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얘를 여러분 m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했을 때 얘가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알고 m의 값이랑은 상관없이 항상 뭘 지난다.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항상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0이라고 하지 뭐 그냥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유리함수를 딱 그려놓고 괜찮아요? 이 직선이랑 얘가 지금 만날 조건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놈이랑 어떤 유리함수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풀어서 연립을 할 거란 말이지. 그때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를 사용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할 때의 상황만 생각한다. 그치? 무조건 이렇게 접할 때의 상황만을 생각해서 판별식 D는 0이다를 이용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접할 때의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했더니만 얘가 M이 마 2가 나오고요. 얘가 M이 뭐 예를 들어서 마 5가 나온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보다 크기만 하면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기만 하면 요 사이에 있으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겠지.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5일 때는 정말 한 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몇 점? 두 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 얘가 크기만 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고요. 뭐보다? 그치?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얘가 기울기가 0보다 다시 이렇게 살짝 커지면,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0이 되면 이렇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고요. 얘가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저쪽 뒤에서 만나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두 점에서 안 만나. 요건 좀 조심하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일 때는 딱 한 점에서 만나고, 그쵸? 그거보다 커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젠간 저쪽에서 또 만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놈이랑.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때는 뭐 표현할 수 없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요. 개념은 이게 다야. 별로 안 어렵지? 유리함수, 원래 유리함수, 여기 유리식과 유리함수는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느끼는 그런 테마고, 요 마지막 요 테마를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판별식을 그냥 써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지나는 점이 일정한 경우든 기울기가 일정한 경우든 무조건 판별식을 쓸 때는 뭐만 한다? 0. 판별식 D는 0. 접할 때의 상황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옮겨가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개념 듣느라 고생했고 필수 예제를 통해서 또 공부해 봅시다.